본격적으로 환절기가 시작되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환절기에 면역력이 떨어진 틈을 타서 대상포진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후유증이 심각해서 초기에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대상포진의 초기 증상이 감기와 유사해서 방치했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다고 합니다. 가천대학교 길병원 피부과 백진옥 교수 연결해 환절기 대상포진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흔히 이 대상포진 하면 굉장히 좀 아픈 질환이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질환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상포진은 과거에 수두에 걸렸거나 수두 예방접종을 한 사람에게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세포 면역의 변화로 인하여 재활성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병입니다. 몸에는 신경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신경절은 좌우측을 나누어서 각각 띠 모양으로 가로로 분포합니다. 수두를 앓은 당시에 가장 발진이 많이 발생했던 신경절에 이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신경절을 따라서 재활성화가 되면서 피부에 통증이 동반된 물집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띠 모양이라는 뜻의 대상, 물집이라는 뜻의 포진이 합쳐진 단어가 대상포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두에 걸렸었거나 아니면 예방 접종을 맞았던 사람들 중에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설명인데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대상포진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이기 때문에 몸에 일단 반드시 이 바이러스가 잠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어렸을 때 수두를 앓아서 몸에 이제 있을 수도 있겠고 예방 접종 후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두를 앓거나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만이 대상포진에 걸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만약 수두를 앓지 않고 예방 접종도 받지 않은 사람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접하게 되면 수두에 먼저 걸리게 됩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대상포진이 수두 바이러스 때문이었다라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네. 이 대상포진이 환절기에 주로 걸리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네. 사실 대상포진은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왔는데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더워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환절기에 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새 직장이나 새 학기의 시작이 봄, 가을 환절기인 것도 영향이 있겠습니다. 바이러스의 재활성화가 면역이 저하되는 다른 질환을 같이 앓고 있을 때나 스트레스, 암, 외상 등의 경우에도 잘 일어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령으로 인한 세포 면역의 감소이기 때문에 노인분들께서 특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또 환절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기 환자도 많이 늘어나는 시기잖아요. 네. 또 이 대상포진 초기 증상이 감기와 굉장히 좀 비슷해서 뭐 치료 네. 시기를 놓치기 쉽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던데요. 그렇다면 이 대상포진 처음 발병했을 때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네. 처음에 이제 몸의 한쪽 신경절을 따라서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통증이 올 때 두통이나 권태감, 열 등이 동반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때 감기 몸살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대상포진의 발생 빈도를 보면 가슴이 제일 많으시고 그다음에 얼굴, 허리, 골반 정도의 순서인데요. 피부의 물집은 통증이 생기고 나서 하루에서 길게는 2주 정도 지난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대상포진의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가 아파서 내시경을 하시고 머리가 아파서 MRI를 찍으시고 이렇게 통증에 대한 검사를 먼저 진행하시다가 나중에 피부에 물집이 생겼을 때 대상포진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좌우측 중 한쪽에만 통증이 생기고 뒤이어서 빨갛고 오돌토돌하게 피부가 올라온다면 대상포진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통증이라든가 피부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대상포진이구나 이렇게 조금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네. 또 입술에 피곤하면 물집이 잘 생기는데 이런 경우 뭐 대상포진의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입술의 재발성으로 생기는 물집들은 단순포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원인이 단순포진 바이러스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신경 침범 등의 후유증이 없는 비교적 경한 질환이고 재발성이긴 한데요. 이제 후유증이 별로 없고 다른 질환이니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뭐 대상포진의 전조까지 이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지금 조금 피곤하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네, 이건 이제 피곤하시거나 생리나 이제 외상 등이 있을 때 재활성화가 많이 됩니다. 이 바이러스는요.
네. 네. 앞서 제가 이 대상포진이 고통이 굉장히 좀 심한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실제로 통증이 어느 정도로 심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대장포진을 통증의 왕이라거나 뭐 상고보다 더한 고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시는데요. 실제로 병원을 찾으시는 환자분들을 뵙게 되면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밤이 너무 무섭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경통이기 때문에 평소에 괜찮다가 간헐적으로 굉장히 심한 격통이 오는데 이때 너무 힘드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이 통증이 심하면 수면장애, 피로, 우울증 등이 동반될 수도 있어서 적극적인 통증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마약성 진통제나 신경통 약물을 많이 씁니다. 주의할 것은 통증만 있고 피부에 물집이 발생하지 않거나 반대로 물집은 있는데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이제 아프다면 통증이 상당하다는 건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요. 네, 이 대상포진이 신경을 침범한 후에 피부로 내려가는 병이기 때문에요. 신경 파괴에 따른 여러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병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치료도 빨리 잘 하시는 편이어서 심각한 합병증이 적은데요. 특히 이제 얼굴을 침범한 경우 제일 심하게는 실명이나 안면마비, 청력소실 등까지 올 수 있고요. 허리 아래에 발생하게 되면 신경원성 방광이 흔한 증상인데 소변 보는데 어려움이 약간 있다가 나중에 회복이 되시게 됩니다. 운동신경이 침범되는 경우에는 팔을 들지 못하거나 하실 수도 있고요. 사실 가장 흔하고 고통스러운 합병증은 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이 포진 후 신경통은 고령의 환자일수록 신경 손상이 심하고 회복이 느려서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통증과 피부 발진이 아주 심했거나 안구 대상포진이 왔을 때도 다른 경우보다 또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3개월 내에 호전이 되시는데요. 이상 면역 반응이 동반되셔서 몇 년 이상 심하게 앓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뭐 심각한 통증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후유증도 굉장히 심하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좀 증상이 있을 때 치료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대상포진 치료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좀 빨리 치료를 해야 이 후유증을 막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치료의 골든타임을 72시간, 즉 3일 이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병하고 3일 이내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하면 피부 병변의 치유도 빠르고 통증 기간이 짧고 또 포진 후 신경통이 유의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항바이러스제는 먹거나 혈관에 주사하게 되고요. 바르는 것으로만은 효과가 없습니다. 물집이나 미란이 심한 경우에는 주사 바늘로 살짝 찔러서 물을 빼주고 재생 레이저를 쬐어드리기도 하고요. 일주일간 항바이러스 치료를 한 후에 통증과 가려움증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합니다. 치료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겠죠.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예, 일단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습니다. 집안 대소사를 치르신 후나 명절 후에 과로하신 후에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손님을 많이 치르시거나 김장 등의 힘든 일을 하신 고령의 여성분들 특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2006년 FDA에서 대상포진 백신이 승인이 되었는데요. 대상포진과 포진 후 신경통을 100% 완전히 예방하지는 못하지만 그 정도를 확연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의 분들은 접종을 고려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환절기다 보니까 이제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는 시기가 됐으니까 이런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예방접종 미리미리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피부과 백진옥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